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있어요. 작년에 중학생이 되어 첫 중간고사를 치고 반에서 6등을 했어요. 그런데 명문대를 나온 남편이 아이 성적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이래가지고 4년제 대학이라도 가겠어? 하며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아이가 첫 시험이라서 답안지 작성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긴장해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속상했겠다 싶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직선적인 남편은 바로 아이한테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상처가 아이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던 건지 아이는 그 후 정말 공부만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꾸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만나지 않고 입이 부르트도록 공부에만 전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기말고사에 바로 전교 1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기뻐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성이 있는 성격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딸아이는 그 후로도 계속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딸아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보이더라고요. 저는 중2라 사춘기가 왔나 생각했지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책상에 앉아있긴 한 것 같은데 통 공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멍하니 음악만 듣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왜 요즘 힘든 일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거야?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보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내가 왜 공부하는 줄 알아? 내가 첫 중간고사 못 쳤을 때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입안에 전교 1등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얼굴 좀 보자 하면서 민정이를 칭찬하더라고. 정말 민정이만이 우리 반에서 존재감이 있는 아이였어. 선생님은 그의 얼굴만 보고 수업하시는 것 같았어. 담임 선생님도 민정이가 우리 반에 있어 자랑스럽다 하고. 나와 친구들은 둘러리였지 뭐. 정말 나도 주목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후로는 내가 주인공이었어. 선생님들은 늘 1등만 기억해. 1등만 주목하고. 아빠도 1등하는 딸만 인정하잖아. 저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대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물었죠. 그래? 그래서 너 잘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문제인데? 하니까 엄마,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다 하하호호 하고 웃는데 난 웃음이 안 나와. 웃을 일이 없어. 난 친구도 없고 성적 때문에 늘 걱정이고 심각해. 왜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난 정말 죽고 싶어. 아이 입에서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늘 1등을 해서 저는 기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이가 왜 저런 생각을 가지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부하면 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정말 저도 울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지, 다시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어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만 없게 해주면 되는 건지 정말 초보 엄마로서 아는 게 없어 이렇게 글을 올려요. 남들이 들으면 뭐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아이가 전교 1등만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행복하게 사는 아이의 삶이 뭔지 해답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또 이 사연을 또 들으면 네. 야, 얘가 마음만 먹으면 전교 1등을 바로 하다니. 야, 이거 정말 이게 자랑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없지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계시죠. 예, 부럽다. 야, 부럽다. 맘만 먹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니. 우리 애는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분들, 우리 또 많이 올라가서 잘하는 친구들도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많겠죠. 제가 보면. 그럼요.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생각이 났어요. 네. 킬리만자로 정상까지 갔더니 정상을 봤더니 이제 이게 뭐냐. 보긴 봤는데 정상을 왔는데 그때부터는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착같이 기어서 올라왔는데 그냥 정상이 그냥 이제 내려가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 네. 그러면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 아이의 그 모습이죠. 사실 우리 그렇죠. 어른들도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같이 노력해서 뭘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지? 뭐. 이게 네. 근데 뭐. 근데 뭐 내 인생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힘들 수 있죠. 네. 그 목표가 높든지 낮든지 네. 그 삶에서는 의미를 찾으려는 거. 네. 의미를 찾으려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이 아이가 지금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는 정말 대견한 모습이고 아이가 그만큼 영리하고 성숙한 아이를 예. 보여주는 거죠. 목표는 그 민정이었는데 예. 민정이를 이제 제치고 나니까 목표는 그냥 인정받는 거였어요. 인정받는 나머지요? 거. 예. 선생님이 날 선생님이 보고 날 수업하고 아빠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하고. 예. 근데 인정받게 했는데 그 다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내 인생의 삶이냐? 끝이라면 예. 이게 인생이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즐겁지가 않고 우울해요. 그렇다면 아이가. 이 아이에게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만 하는 예.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그런 그 다른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거나 그런 예. 대화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머님이 한번 초보 엄마라서 내가 이걸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엄마로서 또 초보여서 모르고 말 게 세상은 아니라 다 초보 엄마고 다 그렇죠. 초보 아빠예요. 내가 그냥 나는 그럼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그럼 나는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를 가지고 인생 지금 많이 사셨어요. 40년 사셨거든요. 청소년기도 다 거치셨고 30대도 거치고 아마 아이 나이로 봐서 40대이실 것 같은데 그럼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나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나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고 나도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 자식 덕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얘를 이렇게 이끌려고 해서 아이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나에게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한번 물어보고 아이하고 그 대화를 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이 아이는 잠재력이 우수한 아이 아닙니까? 그럼요. 잠재력이 우수한 네. 아이라면 대단한 친구예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공부 안 하지 않을까? 네. 응? 일단 공부나 잘해보고 일단 대학이나 가보고 이렇게 아이를 밀어붙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헤매면서 힘들어하는 아이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서울 의대생들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때부터 헤매가지고 일부 아이는 자살로 삶을 마무리 짓는 그렇죠. 아이도 예. 있고 네. 자살은 아니어도 그때부터 정말 굉장히 오랜 암흑기를 거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아이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네. 전혀 나쁜 일이 아니고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니까 네, 네.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같이 얘기할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엄마 아빠는 그럼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네네. 엄마 아빠에게 행복은 무엇인지 응? 행복하시냐고 물어보면 이 엄마는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애가 공부 잘하는 게 행복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애가 그럴 수도 공부 잘하는 있겠죠. 게 행복이다. 그러면 애가 공부를 못하면 난 불행한 거거든요. 네. 그럼 애가 공부 못하면 애한테 화나죠. 넌 날 불행하게 하니까. 네가 날 불행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애가 공부 잘하는 게 행복이면 안 되죠. 부모 자신이 행복을 찾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이가 볼 때 어른이 되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게 예, 모델이 될 수 맞아요.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애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느끼는데 예. 어른 되고 싶지 않다는. 그래요? 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도 왜 좀 어른이 되고 듣습니다. 싶지 않냐고 하면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30년 지나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그런대. 네가 뭐가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네. 자기가 보기에 그럼 시간 지나면 더 힘들어져. 그렇죠. 부모님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봐요. 부모님, 지금부터 20년 지나면 더 힘들어진다면 살고 싶겠냐고. 지금보다 20년 더 예. 지나면 더 힘들 것 같다면 살고 싶은 사람 없죠. 네, 맞아요. 애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사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예. 부모도 이 소박한 삶에서 우리들 삶에서 어떻게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가족이 서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물론입니다. 아이도 삶을 살고 싶어지고 예.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무언가 뭘 성취해야만 행복이 있다고 하면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게 그럼요. 너무 많습니다. 뭐 100마디 얘기해서 가르치려는 것보다 부모님이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그렇죠. 가장 큰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엄마 아빠부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 내 삶은 지금 행복한지를 부모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물어보고 그 얘기를 아이하고 솔직하게 나눠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영리하고 성숙한 아이니까 조금 헤매더라도 네. 훨씬 더 성숙하게 그럴 잘 수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